30분.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라니까. 여기서는 원래 그래. 너무 당연한 거라 다들 신경도 안 써.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분 만에 된다는 건 좀. 내가 한국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설마 했는데 이걸 내가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근데 진짜야. 너도 보면 알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30분 안에 가능해? 뭔데 그렇게 빨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카를라는 지금 한국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한국에 사는 스페인 친구 루시아와 카르멘은 진짜야, 직접 보면 알 거야 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30분의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메이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온 카를라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를라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온다고? 그게 가능해? 그녀는 친구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서만 가능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좋아. 나도 직접 확인해 볼래. 근데 뭐든 30분 만에 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피자 같은 것도? 피자? 당연하지. 근데 피자는 오히려 좀 느린 편이야. 한 40분 걸릴 수도 있어. 와, 이걸 느리다고 하는 거야? 스페인에서는 보통 1시간은 기본인데. 여긴 배달이 늦으면 바로 리뷰에 왜 이렇게 늦죠? 하고 항의가 올라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 좋아. 그럼 직접 해보자고. 우리 지금 당장 주문해보자. 카를라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빠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도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었지만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배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배달비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배달을 시키려면 보통 35유로, 한국 돈 약 47,000원 이상의 배달비가 붙습니다. 심지어 거리가 멀면 8유로, 한국 돈으로 약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배달비만 해도 거의 한 끼 값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시키고 직접 가서 포장해와. 그렇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자주 배달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까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직접 음식을 사와서 먹는 문화가 더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스페인에서는 배달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스페인에서 배달시키면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해. 저녁 시간 되면 1시간 반도 걸리고 가끔은 2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 반면 한국에서는 그녀는 한국 배달 앱을 실행하며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가게가 이렇게 많다고? 배달비도 거의 없네? 이거 할인도 엄청 많잖아. 여긴 배달 앱이 경쟁이 심해서 할인도 많고 배달비도 거의 없거나 저렴해. 카를라는 스페인에서 배달 앱을 사용할 때와 너무 다른 모습에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메뉴를 고른 뒤 그녀는 신중하게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좋아. 그럼 난 김치찌개.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믿기 어려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예상 배달 소요 시간 19분. 19분. 이거 뭔가 오류 난 것 같은데? 아냐, 진짜야. 시간 재봐. 카를라는 황당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걸리겠지. 하지만 주문한 지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배달원이 가게에서 출발했습니다. 벌써 음식을 가져간다고? 지금 주문한 지 몇 분 됐다고? 여긴 음식이 미리 준비돼 있거나 주문받으면 바로 조리에 들어가니까 그래. 카를라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배달을 시킬 때마다 적어도 40분 정도는 음식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리가 끝나기도 전에 배달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7분 후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잠깐. 지금 벌써 도착했다고?
그녀는 아직도 음식이 도착하기엔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 순간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배달원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완벽하게 포장된 김치찌개와 반찬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에 조금 전까지도 주방에서 끓여졌던 것이 분명한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17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카를라는 멍하니 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주문한 거 맞아? 혹시 다른 사람이 시킨 거랑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확인해봐. 네가 시킨 거 맞아.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에서 용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주문한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스페인에서 배달을 시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일시간을 기다려도 배달원이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가끔은 배달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음식이 미지근해진 상태로 도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주문하고 앱을 확인하고 친구와 잠깐 대화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를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라? 카를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배달이 늦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17분 만에 배달된 음식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배달이 세계 최강이라는 거지. 너도 이제 알겠지? 카를라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까지 빠를 수가 있나? 배달원이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그러자 친구는 피식 웃으며 한국 배달 서비스의 비밀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은 배달이 많아서 인기 있는 메뉴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문하자마자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 거지. 스페인은 음식 하나하나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요리하잖아. 근데 여기는 인기 메뉴는 거의 바로 조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잡혀 있어. 카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웬만한 레스토랑이 배달을 주 업무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요리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한국은 배달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많다 보니 음식 조리 시스템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서 배달을 받는 즉시 바로 픽업하러 가. 스페인은 배달원이 모이면 한꺼번에 가져가잖아. 근데 여기는 주문 하나 들어오면 바로 배달원이 가게 앞으로 가는 거야. 카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아. 스페인은 한 배달원이 여러 개의 주문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시킨 음식이 맨 마지막이면 완전 식어버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배달원들이 한 번에 여러 개를 들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따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 건 한 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긴 배달이 오토바이가 기본이잖아. 스페인은 대부분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한국은 오토바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야. 골목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배달 속도가 훨씬 빠른 거지. 카를라는 완전히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생각해보니 맞네. 스페인은 도로도 넓고 자동차가 기본이니까 신호 걸리면 배달 속도가 느려지는 게 당연하지. 카를라는 음식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17분 만에 도착한 뜨끈뜨끈한 김치찌개. 이제야 왜 한국인들이 배달은 30분이 기본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건 진짜 혁명이야. 한국 배달은 그냥 배달이 아니라 예술이야. 카를라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며 감탄했습니다. 음식은 뜨끈했고 맛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 이제 스페인 돌아가면 배달 못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여긴 너무 당연한 건데 다른 나라 가면 배달이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으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네. 한국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행 온 것뿐인데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해버리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잖아. 빠른 대중교통, 깨끗한 도시 환경,
안전한 밤거리, 그리고 이 배달 시스템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 내일 뭐 할 거야?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왜? 그럼 내일 아침 우리 같이 한 가지 더 신기한 걸 경험해 볼래? 뭔데? 또 배달 같은 거야? 아니, 이번엔 병원이야. 카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갑자기 병원은 왜? 너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한국 병원이 얼마나 빠르고 편한지 보여주려고. 잠깐만, 병원이 편하다고? 병원은 원래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 아니야? 그런데 한국은 다르지. 근데 어차피 너 치과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었어? 카를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너 아까 김치찌개 먹을 때도 왼쪽으로만 씹던데? 카를라는 민망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 있을 때부터 오른쪽 어금니가 계속 시큰거렸지만 바쁜 일정에 치과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에서 치과를 가려면 예약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비싸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친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기선 그냥 가면 돼. 당일 접수해서 바로 진료 보고 심지어 치료까지 받을 수도 있어. 뭐? 당일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카를라는 너무나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치과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 전부터 해야 했고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치료를 받으려면 또 다른 날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가면 된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이것도 배달처럼 30분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직접 보면 알 거야. 다음 날 카를라는 루시아와 치과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지만 한국 치과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순간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라는 여전히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치과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인데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된다고? 그냥 가서 접수하면 돼. 카를라는 친구를 따라 조심스럽게 치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를라는 한국의 병원을 경험하며 한국 병원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그녀는 깔끔한 대기실과 정리된 진료 목록을 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접수대 앞에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해? 서류 같은 거 미리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신분증 주고 증상 말하면 돼. 그러면 네가 할 건 끝이야. 친구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를라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진짜? 대기 시간이 엄청 길진 않겠지? 그녀가 경험했던 스페인에서는 병원에 가면 항상 긴 대기 시간이 따라왔습니다. 예약을 해도 진료 시간이 밀리는 게 당연했고 접수부터 검진까지 최소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접수를 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카를라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카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벌써 내 차례야? 여긴 원래 이래. 그냥 들어가면 돼. 카를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안, 치과 의사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카를라는 아직도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른쪽 어금니가 좀 시큰거려요. 몇 주 전부터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엑스레이 먼저 찍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를라는 엑스레이 검사실로 이동했고 5분 만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진료실로 돌아오니 엑스레이 결과가 이미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나온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행히 심각한 충치는 아니고 약간의 시린 증상인데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를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면 최소 며칠 후 예약을 잡아야 했고 결과를 받아보려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방금 찍은 엑스레이를 바로 확인하고 당일의 치료까지 가능하다니. 카를라는 스페인과 한국 치과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를라는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면서 순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병원이라고?
치과 의사는 그녀의 반응이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카를라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건 진짜 혁명이에요. 카를라는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로 치과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시린 증상을 줄이려면 간단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보호 코팅을 해주면 좀 더 편안할 거예요. 그럼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가능해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카를라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페인에서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예약을 잡고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와야 했다. 치료 일정이 밀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방금 검사한 문제를 곧바로 치료할 수 있다니. 카를라는 치료받는 과정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차이점을 더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치료 준비를 시작했다. 카를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누웠다. 자, 마취는 필요 없고요. 살짝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카를라는 혹시나 아플까봐 걱정했지만 치료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사는 작은 기구를 이용해 치아 표면을 다듬은 뒤 보호 코팅을 정성스럽게 발랐다. 전체 과정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됐어요. 이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앞으로 시린 증상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카를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치료받은 치아는 원래 상태와 다름없었다. 아프지도 않았고 치료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로 끝난 거야? 다른 예약 같은 건 필요 없고? 응, 끝났어. 그리고 여긴 보통 치과 치료는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스페인이었으면 오늘은 검사만 하고 일주일 뒤에 치료 예약 잡고 또 한참 기다려야 했을 텐데.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진료 예약도 필요 없고 대기 시간도 짧고 치료도 당일에 끝나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었어? 카를라는 한국 치과 시스템이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의료 혁명이야. 아직 충격받긴 이르지. 이제 계산해야지. 아, 맞다. 얼마 나올까? 스페인에서 치과 치료받으면 기본 100유로 약 14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카를라는 순간 또 다른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한국도 의료비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녀는 다시 긴장된 마음으로 계산대 앞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치과 치료비가 비쌌다. 특히 비보험 치료는 부담이 컸고 충치 하나 치료하는데도 100유로 약 14만 원 이상이 기본이었다. 게다가 엑스레이 촬영 비용도 따로 부과되어 총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방금 엑스레이도 찍었고 치료까지 했으니 최소 15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직원에게 진료비를 물었다. 저 총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직원은 가볍게 계산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총 2만 5천 원입니다. 카를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직원은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2만 5천 원이요. 카를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구를 돌아봤다. 잠깐만. 이거 진짜 맞아?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2만 5천 원이면 17유로 약 2만 5천 원 정도인데. 그녀는 황급히 계산대의 영수증을 확인했다. 진료비 5천 원. 엑스레이 촬영 1만 원. 치료비, 보호 코팅 1만 원. 총액 2만 5천 원. 이게 전부야? 응, 여긴 원래 이래. 카를라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말이 돼? 그녀는 스페인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예약 없이 당일 치료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이렇게 저렴하다니. 그녀는 한동안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건 진짜 미쳤어. 한국에서는 치과도 실화냐? 이제 이해했어? 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지? 응. 인정. 완전 인정이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녀는 진료비를 결제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병원 못 갈 것 같아. 카를라는 스페인과 한국의 의료비 차이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치료를 마친 후 카를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길을 걸었다.
입을 몇 번이나 벌렸다 닫았다 하며 계속 중얼거렸다. 아니, 병원에서 예약도 없이 당일 치료가 되고, 거기다 이렇게 저렴하다니, 이게 진짜 가능해? 응, 그리고 너 아직 다 경험한 거 아니야. 지금부터 더 놀랄 수도 있어. 뭐? 설마 또 뭐가 남았어? 이제 약국 가야지. 치료 후에 약 받아야 하잖아. 칼을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아, 맞다. 근데 약국은 그래도 오래 걸리겠지? 그녀의 머릿속엔 스페인에서 병원 진료 후 약을 받기 위해 겪었던 악몽 같은 기다림이 떠올랐다. 스페인에서는 처방전을 받아도 약국에서 또 줄을 서야 했고, 약을 준비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 여긴 한국이야. 그렇게 둘은 약국으로 향했다. 칼을 나는 친구를 따라 약국에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약국 내부를 둘러보았다. 스페인에서는 약국이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처방전을 들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일도 흔했다. 하지만 여기선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여러 개 밀집해 있었다. 거의 모든 환자가 병원을 나서자마자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아니,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이렇게 많다고? 응, 여긴 병원 근처에 약국이 꼭 붙어 있어. 편하잖아. 칼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스템 자체가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었다. 약국 카운터에 처방전을 내자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해? 한 15분쯤? 뭐? 15분? 아니, 그냥 기다려봐. 칼을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그런데 정말 1분도 안 되어 직원이 그녀를 불렀다. 카를라 씨 약 나왔습니다. 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직원이 내민 약봉지를 받아들었다. 약이 벌써 준비됐다고? 아니, 이거 진짜 내 약 맞아? 실수한 거 아니야? 네, 처방대로 조제된 약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칼을 나는 약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칼을 나는 진짜 멘붕 상태가 되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효율적이었다. 아니, 병원도 빠르더니 약국도 이렇게 빨라? 응, 여긴 의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어.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거지. 이거 진짜 미쳤다. 나 지금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3단 콤보 맞은 느낌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진짜 한국에서 아프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아프는 게 최고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선 완전 충격이지. 충격? 아니, 이건 그냥 의료 혁명이야. 그녀는 약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 경험이 그녀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이었다. 치과 치료도 끝나고 약국에서 빠르게 약을 받아든 칼을 나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아직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스페인 친구 마리아에게 온 전화였다. 칼을 나는 익숙한 이름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리아는 그녀의 오랜 친구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곧 화면에 마리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카를라, 드디어 전화했네. 한국은 어때? 완전 신세계야? 야,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난 지금 충격 상태야. 뭐? 무슨 일인데? 무슨 사고라도 났어? 아니, 사고 난 건 아니고 방금 치과 다녀왔어. 치과? 너 치과 무서워하잖아. 그거 예약했어? 칼을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갔어. 뭐? 그냥 갔다고? 응, 예약 없이. 그리고 진료받고 치료까지 다 끝났어. 지금 방금 약도 받아왔어. 마리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잠깐만,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진짜야. 한국에선 이게 가능하더라고. 아니, 말이 돼. 우리 스페인은 치과 예약하려면 최소 2주 전부터 해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여기선 그냥 가면 돼. 마리아는 경악했다. 아니, 그래도 치료는 한 번에 안 끝났겠지. 다음에 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치료도 오늘 다 끝났어. 뭐? 진짜.
카를라는 마치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친구를 보며 웃었다. 이제야 그녀가 받은 충격을 남에게 설명하는 재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아, 근데 너 더 놀랄 거 있어. 뭐, 또 있어? 너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국 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 당연히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기다려야지. 사람 많으면 1시간도 걸릴 때도 있고. 난 1분 만에 받았어. 뭐라고? 카를라는 약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여긴 병원 근처에 약국이 바로 붙어 있어서 그냥 가면 약이 바로 나와. 1분에서 2분이면 끝나. 마리아는 완전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야, 너 지금 내 반응 녹화해둬. 나 완전 멘붕 왔어.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 이해했어. 한국은 진짜 모든 게 다 편하게 설계된 나라야. 진짜 미쳤다. 너 그러다 한국에서 평생 눌러 앉는 거 아니야? 카를라는 순간 멈칫했다. 한국에서 평생 눌러 앉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진짜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리아와의 영상통화가 끝난 뒤 카를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진짜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어쩌면이라는 가능성만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친구가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진짜 한국에서 살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근데 나 진짜 여기 너무 익숙해질 것 같아. 그럼 더 익숙해질 준비해야지. 아직 너 한국에서 신기한 거 더 많이 남았어. 뭐, 또 있어? 설마 또 뭘 경험해야 해? 그럼 오늘 하루는 완전 한국식 라이프 체험. 어때? 완전 한국식 라이프? 무인 시스템, 대중교통, 편의점까지. 넌 아직도 한국이 얼마나 편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몰라. 좋아. 한번 제대로 체험해보자. 그렇게 카를라의 한국 생활 적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카를라는 친구를 따라 어느 카페 앞에 섰다. 오, 커피 마시러 가는 거야? 근데 이 카페에는 점원이 없어. 뭐? 점원이 없다고? 그녀는 갸우뚱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카운터 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터치스크린 주문 기계 키오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설마 여긴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거야? 맞아. 여긴 무인 카페야. 주문도 직접 하고 커피도 자동으로 나와. 카를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터치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기계가 곧바로 영수증을 출력하고 주문 번호를 화면에 표시했다. 이게 말이 돼? 점원이 없는데. 그냥 다 된다고? 잠시 후 커피 머신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그녀가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컵에 커피가 채워지자 화면에 알림이 떴다. 주문 완료. 카를라님, 커피를 가져가세요. 카를라는 조심스럽게 컵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커피를 바라보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야, 나 지금까지 무슨 세상에 살았던 거야?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카를라는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러 갔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번엔 대중교통 체험. 넌 아직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경험해봐야 해. 카를라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이용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100번 버스 3분 후 도착. 273번 버스 5분 후 도착. 이거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몇 분 뒤에 오는지도 다 표시돼서 기다릴 필요 없어. 잠시 후 전광판이 표시한 시간과 거의 정확하게 버스가 도착했다. 와, 진짜 정시에 오네? 우리 스페인은 버스 시간 맞는 거 거의 기적 수준인데. 그녀는 친구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삐빅 환승 할인 적용. 잠깐만. 이거 뭐야? 방금 할인됐어? 여긴 환승 시스템이 있어서 일정 시간 내에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거의 없어. 카를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게 진짜 나라냐? 우리 스페인은 버스 갈아타면 또 돈 내야 하는데. 여긴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어.
지하철도 되고 편의점에서도 결제 가능해. 카를라는 할 말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나라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카를라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삶이었어? 그녀는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불편하게 살아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그녀는 늘 불편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대중교통? 시간표는 있지만 항상 늦고 버스가 제때 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 병원? 예약 없이 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 진료받기까지 몇 주는 기본이었다. 배달? 주문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 배달비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정시 운행되고 환승도 공짜. 병원은 예약 없이 당일 치료 가능, 약도 1분 만에 수령. 배달 음식은 30분이면 도착, 심지어 맛도 최고.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가는 나라. 카를라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떠올리며 자신이 스페인으로 돌아갔을 때 겪을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버스에서 내린 후 카를라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한국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 방법이 있을까? 친구는 예상했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진짜로 고민돼. 스페인 돌아가면 다시 불편한 생활로 돌아가야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일자리 알아보는 건 어때? 한국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일하고 있잖아. 일자리? 그녀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카를라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한국에서 한 번만 살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당장 여기서 살기는 어렵잖아. 내 짐도 다 스페인에 있고 일도 정리해야 하고. 카를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다. 한국이 편리한 건 알겠지만 막연히 무작정 살기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일단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어. 그럼 장기 체류 방법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몇 주 머무르며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한 여행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카를라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야. 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 장기 체류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보를 읽어나갔다. 그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이 정보를 더 깊이 조사해 한국에서 오래 머무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카를라는 현실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스페인의 느리고 복잡한 시스템이 다시 피부로 와닿았다. 그녀는 순간 한국에서 살았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후 카를라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장기 체류 방법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살려면 어떤 직업이 유리할까? 그녀는 한국에서 살려면 어떤 비자가 가장 현실적인지, 어떤 일을 하면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기분이 들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카를라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비자, 취업 정보, 장기 체류 방법 등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더욱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자신이 흔들릴 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순간이 되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수도 있겠어. 카를라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도전을 떠올렸다. 한국으로 다시 가기 위해 그녀는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다. 여행으로 시작했던 그녀에게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를라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